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시사 이슈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은 사정기관장 중도 사퇴 문제 직접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 선별해 주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는 차차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여권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우리 김범태 박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상당히 모양이 또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싫든 좋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모두 야권의 아마 대선 주자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요.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개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 잘 고른다고 해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픽업을 했는데 참 우스갯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야권의 대선 주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런 유력 인사들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불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그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온 국정의 과정이 운영 과정이 그리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 좀 저 개인적으로 매우 씁쓸해 보입니다. 지금 예상 밖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좀 그래도 지금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국민적 지지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상 뭐 레임덕에 가까운 이 시점에서 높은 지지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사정기관장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집권 여당의 그냥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사정기관이지 않습니까? 본다라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 또 사정기관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바로 유력 대선 주자로 지금 나온다는 그것도 이제 상대당 아닙니까? 야권. 이제 그 부분에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그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숙고는 이제 숙고라고 하는 국어사전 의미는 차분차분 곱씹어서 굉장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요. 야권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대선 주자로 나올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뭐 부친께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시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가르치는 은사께서도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대법원장 정도를 해라. 뭐 이런 충고의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런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그분의 어떤 과거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놓고 봤을 때 당신 정도면 뭐 국가를 경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직역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영역하고 그분이 살아온 그 법조계 영역하고는 어찌 보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말이 예. 뭐 왜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금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엑스파일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내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틈을 트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던 그 지지율에 이제 만약에 반등이 된다거나 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된다 하면은 그 틈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전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사님과 또 그 부친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처럼 어느 또 김호두 박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영역에서의 지금 어떤 그 반짝이는 어떤 지지도가 전체적인 대통령으로 가는 형국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보다 더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분들이 계셨어요. 네. 이회창 전 대표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분도 감사원장도 지냈고 총리도 지냈고 뭐 안쪽 대쪽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은 전 총리 등 뭐 세계적인 그분들을 어찌 보면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더 국민적 지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느 한순간 뭐 출마 자체도 못 해보고 그건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본다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예. 하는 표현까지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 질문에는 없는데 뭐 말씀을 이미 또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분들보다 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지지도 부분이나 어떤 뭐 역량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뭐 탁월성이 또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도 낙마를 했는데 왜 유독 이 지금 두 분들이 그분들에 비한다고 하면은 좀 비교 대상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이 될까요? 이제 결국 이제 흔히 정치적으로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발광체는 뭐 잘 아시는 거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반사체는 빛을 이용해서 네. 빛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이회창 전 총리나 뭐 고건 전 총리나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획득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삶 궤적 속에서 그것이 지지로 이어졌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뭐 반사체의 역할 거기에 반격을 들고 그렇죠. 있는 일부 사람들의 팬심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분들이 링에 오르게 되면 치고받고 하는 이런 여러 검증 과정을 겪다 보면 과연 이분들이 버텨질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 링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반기문 총장도 그러시고 또 고건 총리도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링에 오르면은 이제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그 퇴직 후 1년 출마 금지를 법제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우리가 그 오비 일학이라고 그러지요. 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실상 그런 것들이 뭐 흔히 야권에서는 윤석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윤석열 반대 법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필 이 시점에서 이제 그렇게 들고 나오니까 뭐 어느 한쪽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진국 경우를 보면 뭐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정기관장을 했거나 금융
우리나라 말하는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 경우에 사실상 출마가 금기시 돼 있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예, 근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법제화하자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다른 때 같으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어차피 이것이 법제화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분들에게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굳이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경우는 이거 자체가 금기시 돼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의 경우는 후진국형입니다. 이런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법으로 법제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법제화 자체는 혼인성이다. 예, 그러죠.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것이 바람직한데요. 사정기관의 수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4번, 5번 질문을 한꺼번에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광재 의원이 아침에 그 CBS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금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낱말에 찾아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금도하고 제가 이렇게 국어를 잘 못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금도를 찾아보니까 다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큰 생각이나 마음 맞습니까요? 근데 제가 바보랬으니까 맞겠죠. 근데 그 금도를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금도를 어겼다는 것입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감사원은 이제 아까 우리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사정기관입니다. 사정기관의 경우는 엄격한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직을 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분 보장을 철저하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이나 감사원법이나 검찰청법을 보면 정치 관여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예.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사실상 그 직위에 있으면서 정치 관여 행위를 사실상 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의 사의를 바로 수용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법의 영역을 좀 확대 해석한다라고 하면 탄핵을 먼저 들어가고 수리는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왜 당신이 적어도 사의 표명을 할 때 여러저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 속에는 자기가 그만큼 정치적 행위를 해왔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리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찌 보면 국회가 정말로 정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사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 국회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얼마 놔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 부각시켜주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대선 주자를 컸습니까? 쫓고 가고 추미애 전 장관들 때문에 대선 주자를 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반대 입장 한 번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변이 있겠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아닙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렇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참정권의 하나로서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택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사정기관장의 어떤 금도, 사정기관장이 지켜야 할
윤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관여 금지라든가 신분 보장이라든가 적어도 2년과 4년이라고 하는 신분 보장을 법으로 해주는 것은 당신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관장으로서 그 영역에서 그 직역에서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내버리고 또 감사원장의 4년 임기를 내버리고 자신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고 그 내적으로 검찰이나 감사원 내에 있는 그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뭐 조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이미지도 좀 추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정기관장 중도 사퇴의 문제 김범대 박사님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사정기관장 중도 사퇴의 문제, 특별히 김범대 박사님께서 이 부분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입장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도 사퇴의 문제, 특별히 사정기관장이라서, 그리고 정치 우리 행위 관여 금지에 대한 것들이 원래 처음에 신분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도 탈락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또 취해 주셨는데 이해가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